한국과 대만, 일본, 이 아시아 쪽이 잘하는 AI 모델이 앞으로 지구 경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고 챗GPT가 좋아요, 제미나이가 좋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산업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산업 인프라로 작동하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원자력 옆에 하나 딱 갖다 지으면 그냥 끝내준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인접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브리더망을 길게 깔 필요도 없으니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SMR 그러고 있는 거고요.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자, 다음은 또 이제 AI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가장 큰 배경이 미국의 안보 전략을 저렇게 바꿀 수 있었던 배경도 앞으로 산업의 지형이 AI로 가기 때문에 유럽식의 경제 모델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 일본, 이 아시아 쪽이 잘하는 AI 모델이 앞으로 지구 경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을 좀 등한시 여기고 아시아 쪽으로 영향을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여전히 AI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제네시스 플랜도 발표하고 취임하자마자 스타게이트 얘기하고 막 AI 쪽에 올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원자력 부활 뭐 행정명령 만들고 지금 뭐 온통 난리예요. 그 모든 게 다 AI라는 기술 변화에서 어느 정도 많은 포인트를 찾았다. 미국은 AI를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 중에 있는 거예요. AI는 더 이상 모델 경쟁이 아니다. GPT 성능 파라미터 수, 벤치마크 점수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아이고 챗GPT가 좋아요, 제미나이가 좋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산업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산업 인프라로 작동하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용 AI 제조, 설계, 물류, 국방, 이제 그분들,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알아요. 이제 진짜 다 아는데, 이게 버블을 그래가지고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지쳐있고, 신뢰를 테스트 받고 있는 거죠. 이제 AI는 국가 생산성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유럽하고는 헤어질 결심, 아시아 쪽하고는 다시 밀당을 하면서 사귀어볼 결심, 중국하고도 간세전쟁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봤을 때 중국에 대해서 관세 늘어난 게 얼마냐?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펜타닐 관련해서 중국이 또 크게 바꾼 게 있느냐? 없어요. 미국은 중국을 핑계로 해서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세 같은 걸 받아간 거죠,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국하고 앞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싸울 거냐? 싸울 겁니다. 싸울 건데, 적은 내 품 안에서 놀게 해라는 말처럼 서로 밀당하면서 싸울 거다. 일방적으로 진짜 당장이라도 내일 모레는 헤어질 것처럼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안 할 거다. 앞으로 AI는요, 그분들, 제 생각에는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좋아, XAI의 그록이 좋아, 제미나이 3가 끝내줘, 챗GPT 이번에 발표된 5.2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거 물론 중요해요. 그 몇 개 기업들의 수익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글에도 중요하고 오픈AI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브로드컴에게는 그 모델들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브로드컴은 맞춤형, 추론형 ASIC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상당 부분이 추론형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AI 모델에 쓰인다는 거니까. 근데 엔비디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장은 뭘까? 학습과 추론일까? 저는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조, 설계, 물류, 설계는 이번에 시놉시스랑 제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팔란티어하고 또 엑센추어가 제휴를 했어요. 제휴해가지고 팔란티어가 또 플랫폼이 없어서 모델을 신속하게 공급을 못했는데 이제 엑센추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막 뿌리기 시작하니까 팔란티어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뿌려지면 그 GPU는 또 누구께 팔릴까요? 엔비디아께 팔리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한두 개 기업들이 다 내가 팔란티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엔비디아 GPU 깔린 거고 물리적 AI 제조 설계 이런 물류를 막 했더니 생산비가 많이 줄어들어 돈 많이 벌려 이러면 그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GPU 더 소요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게 앞으로 국가의 생산성 자체를 바꾸게 될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농사만 열심히 지어가지고 머리 좋은 아시아 민족들에게 준 축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이걸 루틴을 채고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서 중심을 아시아로 지금 옮겨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AI 패권의 본질 요건 세부적인 거예요. 4가지가 있는데요. 연산, 제조, 전력, 정책. 요 4가지가 AI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인데, 연산은 GPU, 그 다음에 또 XPU라고 그러죠. 모든 연산, AI 가속기, 데이터 센터, 요거는 미국 중심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국이 지금 따라가고 있고, 제도, 뇌세포. 이거는 대만하고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미국은 배가 아프니까 자꾸 미국으로 설비를 옮겨라. TSMC 보고 미국에 공장 지어라. 삼성전자 보고도 지어라. 하이닉스 보고도 지어라.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고, 또 같은 미국 반도체 회사들끼리 엔비디아 보고 인텔 지분 50억 달러 투자해라 그러고, 미국의 반도체 하드웨어 회사들도 이제 우리 잘 쳐다봐야 돼요. 그죠? 마이크론텍을 봐도 그렇고, 샌디스크도 똑같은 이유고요. 전력은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제 앞으로 새로운 AI 시대에는 드디어 이제 원유의 시대에서 전기의 시대로 오고, 전기의 시대에서 풍력, 태양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전력이 들쭉날쭉하니까 데이터 센터에는 쓸 수 없는 전력이니까, 앞으로 풍력, 태양광으로 해서 전력을 만든 다음에 그걸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하려면 ESS가 필요한데 ESS에 또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원자력 옆에 하나 싹 갖다 지으면 그냥 끝내준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인접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그리드망을 길게 깔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SMR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해도 테마주들은 너무 이제 막 미래의 가치까지 반영해서 너무 많이 땡겨 올라간 것들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하시더라도 요만큼씩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입니다. 저는 21세기는 전개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 21세기가 아니라 AI 시대에는 전개가 중요하다. 환경 문제 때문에 나머지 전기, 화력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책, 수출 규제, 보조금, 국방하고 연계된 거예요. 이제 국민들 미국의 정책, 한국의 정책, 미국, 한국, 중국, 최소한 이 3개 나라는 AI 올인입니다. AI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간의 경쟁이다. AI는 많이 쓰는 기술이 아니라 없으면 국가가 후진국이 되는, 도저히 안 따라가고는 못 배기는 게 이 AI 기술이다. 기술 패권은 특히 동맹의 블록화를 만들어 올 거다. 저 진짜 A7 국가 이렇게 생길 거고 같다니까요, 정말. 여기 거기에 유력한 후보가 미국, 영국,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 정도?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딱 A7이네. 여기 다 사연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아마존의 트라이니움도 애플의 M4 칩도 이스라엘 벤처기업을 인수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이스라엘 설계 이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영국도 이번에 미국에다 보조금 낸 나라죠, 그죠? 그리고 일본은 재료, 이제 기초 소재. 일본이요, 노벨 화학상 많이 받았어요. 기초 소재 강국이에요, 그죠? 어쨌든, 한국하고 대만은 반도체 잘 만들고. 블록화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엔비디아 칩도 우리나라가 제법 빨리 지금 수입하고 그랬습니다. 중립지대는 사라지고, 그분들이 이제 돼. 그분들 어느 편에 서실래요? AI 편에 서실래요? 아니면, 이거 AI가 버블이다 하는 편에 서실래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는요. 그러면 인구구조, 기후변화. 이건 또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원자력 에너지죠. 이건 설명드린 거와 같고요. 앞으로요. 휴머노이드 로봇 저절로 늘어나겠죠. 그죠? 이것도 AI 때문이에요.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 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사람 닮은 그냥 깡통이죠. 휴머노이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조각품인 거죠. 그죠? 뇌가 있어야 이게 사람처럼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여기서도 반도체가 제일 소중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선택이 많이 달라지겠죠.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AI 때문에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뭘까요? 판단, 추론 학습은 이제 AI도 해. 사람만이 미래를 상상해서 A냐 B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디시전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중요성이 앞으로 중요해지니까 우리 젊은 그분님들 계시면 앞으로 내가 판단 능력을 높이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게 훨씬 중요한 거겠죠. 단순 노동은 이제 내가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해 버릴 거고, 단순하게 문제 잘 풀고 추론 잘하는 건 AI 모델이 그분들보다 훨씬 잘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사람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AI 못하는 게 있죠? 상상 못해요. 걔가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림 잘 못 그려요. 물론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의 영역, 그런 쪽은 사람이 여전히 소중하게 될 거고, 그 대신에 전체 산업의 성장성이 높아져 있으니까 정말 판단 잘하고 이런 사람의 인건비는 막 폭등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잘 자기 능력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연봉이 엄청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분들도 AI가 못하는 게 많죠. 그죠? 또 AI가 정치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AI가 예술을 할 수 있나요? AI가 영화를 제작할 수 있나요? 예술을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드디어 AI가 우리 그 MBTI 테스트에서 드디어 F적인 감성의 사람의 몸값을 올려놓기 시작할 거예요. T적인 거는 이제 AI가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 MBTI 검사 쫙 해보시고, 아이고, 나는 ENFJ있네. 나는 ENTJ있네. 아이고, ENTJ가 좋아하네. 그분들 좀 바꾸셔야 돼요. 이제 ENFJ로 좀 바꾸셔야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다 대체해 버릴 거니까요. 로봇 학살될 거고요. 로봇 학살되면 전력 수요 증가하고 반도체 수요 증가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하고 이제 막 로봇이 하늘 날아다녀 마징거 제트 로봇 태권브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죠? 우주소년 아톰 막 날아다닙니다. 지금 날아다니면 걔들이 머리 생각을 해야죠. 옛날에는요. 그 우리의 상상력이 거기까지 못 미쳤던 거죠. 그분들 마징거 제트나 로봇 태권브이 그 걔들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내부분에 사람이 우리 저 어린 소년, 소녀가 가서 조정을 했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그런데 그때는 상상력이 이게 도저히 AI가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외양만 로봇 태권브이,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이 조종을 했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로봇 태권브이가 날아다니게 되는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도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이거 너무 중요하죠. 한데 이거는 이제 24시간 안 되니까 반드시 ESS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망한 AI 시대의 다음 세대의 발전의 원전이 될 거다. 미국도 중국과 경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91개까지 지금 계획된 것대로 가동되잖아요. 미국도 이제 중국 따라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좋은 원자력 기업들 투자해서 오랫동안 묵혀두시면 개꼬리, 용꼬리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 명인데 앞으로 또 좀 늘겠죠? 느는데 이제 잘 살면 잘 살수록 인구가 안 늘어. 신기하죠, 그죠? 사람이 또 당연하죠, 그죠? 북핵이선의 나라들은 인구가 잘 늘어나고 거기 인구는 늘면 남쪽에서 유입되는 거예요, 이제 적도 벨트에 있는 쪽에서 인구가 북핵이선 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죠. 못 사는 나라들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인구가 막 핵위에 올라오는데 미국은 또 그게 싫어서 이제 철망을 닫아놨고 이번에 이민을 통제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인구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가 그 다민족 국가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이죠. 이민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AI 시대 송유관이 원자력 인프라고요. 그래서 뭐 같은 스토리입니다. 이 흐름은 인구 감소하면 로봇이 필요하고 AI 연산이 증가하고 AI 연산이 증가하면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그러면 전력이 또 늘어나고 원자력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요. 이 흐름들이 계속 루프를 타고 뺑글뺑글 돌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상의 변화 속에서 글로벌 넘버원을 찾아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세계 지도 제가 말씀드려 놓은 거고요. 여기 이제 글로벌 시장이 열리는 순서예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제일 먼저 열려요. 우리나라하고 여기 일본에서 9시에 시장이 열리고 그 다음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싱가포르 시장, 인도 뉴델리 시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장, 이스라엘은 일요일 날도 해요. 유럽 시장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장이 열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깨어 있어요. 이 시장에서 제일 중심적인 그 투자의 아젠다를 결정한 건 미국이에요. 미국 자본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단일 시장 하나가 현재 패권국이고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가 글로벌로 다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넘버원의 주식을 골라야 돼요. 길게 좋은 거 이런 걸 찾아야 된다. 그럼 이제 일봉 보지 마시고 연봉 보시고
월봉 보시고 분기봉 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에 대한 얘기고요. 포트폴리오 분산은 국가별로도 나눠야 되고 또 그 나누면서도 제일 좋은 거 위주로 골라야 되고 한 가지 쓰임이 흐트러질 때 수익률이 똑같이 움직이면 그것도 좀 분산해야 돼요. 그죠? 아무리 AI가 좋아도 AI만 몽땅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뭐 밸류업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가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정보를 빨리 알면 이긴다. 안 이겨요. 한 번만 이깁니다. 한 번만. 그리고 또 홀라당 팔아먹고 익절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딴 데 또 가서 정보를 열심히 찾아서 가는데 아이고 운 좋게 나한테 특급 정보가 매번 올 확률은 로또 확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매매는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테마를 맞추면 돈 번다. 이것도 틀리죠. 그죠? 정말 좋은 거는 구조를 이해하면 늦어도 이긴다. 그러니까 이 산업이 절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데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지금 눌림목인지 상투인지 조정의 끝무렵인지 상승의 끝무렵인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글로벌 넘버원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 대체 불가. 기술이 아닌 표준을 지배하는. 유행이 아니라 인프라. 거의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해자가 튼튼해진다는 거고요. 이런 기업은 공통적으로 사이클이 와도 살아남고 조정이 와도 회복이 되고 결국 시간이 편이 된다고. 분산 분할의 진짜 의미는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리스크의 성격을 나눠서 기술, 정책, 사이클, 국가 리스크 요걸 골고루 나눠서 골고루 투자해야 된다. 같은 이유로 오르고 내리는 거는 분산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깨어있는 투자자가 지켜야 할 5가지 원칙. 세상의 변화를 사건이 아니라 구조로 볼 것. 단기 가격보다 장기 생존 가능성을 볼 것. 왜 오르는가를 항상 설명할 수 있을 것.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지나간 삼성전자 차트를 30년치를 놓고 저때 뭐 때문에 올랐지? 저때 뭐 때문에 내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간 애플의 주가 차트를 놓고 보고 저때 왜 올랐지? 왜 내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엔비디아 차트를 놓고 아이고 저때 무슨 일이 있어서 내려갔지? 올라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시장의 편견과 착각을 뒤늦게라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상투 조짐인지 바닥 조짐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케어 안 당하는 거예요. 퇴장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리스크 관리는 꼭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늘 변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생각보다 느리게 변해요. 시장은 그보다 더 빨리 변하고요. AI, 로봇, 에너지, 인구 이 4가지는 앞으로 10년 이상 함께 움직입니다. 거기다 또 정치적인 지형조차 정책도 다 많이 변할 겁니다. 이쪽으로.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옳은 방향에 서 있기를 그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은 짧고 제가 또 뭘 이렇게 막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잘 갈무리하셔서 그분들의 뼈와 살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